네, 반갑습니다.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너무 싫어요. 그죠?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이불 안에서 네, 휴대폰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은 깜깜한 새벽이니까요. 여러분들, 네, 시청하시고 또 한줌 더 주무시고요. 날씨 환해지면, 네, 그때부터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불 속으로 이끌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죠. 도화 엔지니어링, 히림, 한미글로벌 말씀드릴 거고요.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OTT 콘텐츠 관련 종목. 요즘에 OTT 쪽 뭐 생태계가 좀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한 종목군들, 네, A스토리, 콘텐트리 중앙, 사마네트워크스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인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네. 도화 엔지니어링 먼저 알아볼까요? 차트를 보도록 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이거 예전에 제가 월급 종목 비슷하게, 월급 종목은 아니었고, 뭐였죠? 특집 종목이었던가요? 그걸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종목은 이제 건설 이런 쪽입니다. 뭐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대충 느낌은 받으셨겠지만 건설 쪽이고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어요. 뭐 한미글로벌도 그렇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인디에프, 히림 이런 종목들이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사람이 방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도 갔다가 어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단 명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수혜를 좀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히림도 그렇고 인디에프도 그렇고 이렇게 명단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네옴시티 관련주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튈 때 보면은 주가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차익 던지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옴시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죠. 사우디 북서부에 약 26,500제곱킬로미터래요. 그래서 미래형 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따내도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걸 따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떡고물 좀 받는다 치더라도 네, 과연 그렇게까지 큰 수혜가 될 것인가 뭐 생각하긴 하는데, 워낙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인력 수출해서 공사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 건축 기술 이런 거에 무한한 신뢰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엮였다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죠. 일단은 뜬금없이 네,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진 모습인데, 변동폭이 제법 커요. 6%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6%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7%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딱 선 그어보면 아시겠죠? 11,000원에서 왜 못 넘어갔어? 지난번에 고점 저항이 있었구나. 이 고점 저항은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언제 제가 추천 한번 드렸었냐면요, 작년 2월인가 네, 그때 하여튼 연초에 무슨 명절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져서 그냥 고통을 주다가 빵 튀어가지고 매도를 여기서 들어갔었거든요. 기억들 나시죠? 그 매도한 종목인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모습들이고, 그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아직 추세가 망가진 거 아니죠. 이제 추세가 막 돌파된 거, 이제 이 흐름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아직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추세선을 깨뜨리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지지선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원대 지지라인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선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급등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대를 조금 낮춰가지고요, 9,500원대 또는 9,000원대까지 내려와서 눌림목 형태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옴시티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조금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을 일단 소화하는 모양새만 만들어냈는데, 그 흐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매도 못하신 분들이 오늘 팔아먹었을, 어제 오늘 팔아먹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네,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팔아먹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뭐
프로젝트도 크고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지만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게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아요. 잡음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냥 허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어쨌건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등락이 거듭되고 있을 때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중심만 잡으면 돼요. 장중에 뭐 몇백 프로 올라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일단은 올라가면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지지선 유지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이탈하고 내려가면 그때 고민하는 거야. 이탈했는데 더 빠질 것 같아. 그럼 파시는 거고 뭐 바로 올라갈 것 같아 싶으면은 그냥 놔두시면 되겠죠. 지지선에서 어떤 종목은 내려갈까요? 이제 음봉이 크게 떨어지거나 윗꼬리가 달리거나 이런 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지지선이 맞는데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든지 뭐 이런 형태에 나오. 똑같은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선은 똑같이 깼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매도고 하나는 보유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홀딩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하기는 조금 무리예요. 지금은 이격이 벌어진 상태고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시는 건 좀 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한미글로벌. 네, 어떻게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제가 두 개나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네요. 한미글로벌도 수익 많이 났었죠. 네, 지금 이게 원래 13,000원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지금 44,000원. 아,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일찌감치 포함돼서 거기에 따른 수혜로 주가가 상승해서 우리가 수익을 봤었던 부분인데 자, 일단 잘 가고 있어요.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전날도 올라가긴 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 진단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쭉 뽑으세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추세는 5일선이 아니라 21선입니다. 21선이 가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데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안 되겠어. 그 정도 21선까지 못 기다리겠어. 이런 분들은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들고 가세요. 5일선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뭘로요? 종가 기준입니다. 대부분 종가 기준인데요. 이렇게 5일선이 이탈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또는 이제 양봉이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이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그런 것들은 단기 접근이고 그 다음에 5일선, 21선 같은 경우는 꿈틀꿈틀해요.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네옴시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한 방에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5일과 21선 끝날 때 매도하시면은 대부분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세요. 아직은 더 들고 가셔도 되고요. 신규 접근은 그냥 뭐 많이 올라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히림을 한번 볼까요? 히림. 유일하게 지금 올라간 종목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많이 안 오른 종목.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안 오른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메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단 명단에 히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포인트인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네, 지난 21년도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보가 진행됐죠. 자, 이 정도면 가격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만원짜리 기업이야. 옛날에는 4천원짜리, 3천원짜리였지만 난 만원짜리 기업이라는 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평선이 다 따라 올라왔어요. 나 얼마 샀니? 옛날에는 4천원에 산 사람도 있었고 3천원에 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얼마에 샀니 물어보니까 나 8천원에 샀어. 가장 싸게 산 사람이 나 9,000원에 샀어. 10,000원 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쳐주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전고점대에서 약간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살펴볼까요? 네. 전고점 없이 지금 신고가인데 네. 그러면은 어디야? 12,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월봉상에서 봤을 때 흐름이 지금 신고가 패턴이니까 더 갈 수도 있겠네? 근데 생각이 아예 또 커지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2008년도 2009년도 시점에 고점 라인 때 딱 걸리는 모습. 자, 저걸 핑계로 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아마 저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것도 저항이라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에 대한 어떤 포지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은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갭상승한 부분을 훼손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13,600원에서 12,500원까지 12,600원까지 빠지려면 제법 많이 빠져야 돼요. 거의 10% 가까이 빠져야 되거든요. 요 정도 변동성 감안하시고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격도가 더 많이 좁혀진다. 이렇게 뭐 이격이 깨졌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매도하셔야죠. 근데 그렇게까지 빠지려면 10몇 프로 이상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12,600원 지지라인 보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해보자.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 아니면 차익 실현 이쪽 관점으로 접근하자. 신규 접근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콘텐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우영우 만든 제작사죠. A스토리요. 이 A스토리가 우영우 저걸 톡톡히 봤었죠. 빵빵빵빵 거의 죽어가던 기업인데 빵빵빵 치고 올라가서 만들어졌고 근데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모습이고 근데 우영우가 끝난 지가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요? 네. 오 그렇게 됐나? 시간이? 언제 진행했던 거지?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었다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문제는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보면 이제 OTT 관련한 부분에서 이 컨텐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 넷플릭스가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 광고형 베이직 요금제를 새롭게 출시한다. 뉴스 광고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자, 1시간당 평균 4분에서 5분 정도 광고만 시청하면 5,500원만 내라. 원래는 베이직 요금이 9,500원인데 5,500원만 내라. 니들이 광고 시청하면 그것만 내도 너희들한테 베이직의 효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MBC나 이런 거 볼 때도 항상 광고 보잖아요. 네. 중간 광고가 됐든, 뭐 끝나고 광고가 됐든, 광고를 항상 본단 말이에요. 그럼 광고 보는 게 우리는 익숙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광고 좀 보면 어때? 돈 조금 내는데 좋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요. 수익성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될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아직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글쎄요 뭐 대단한 어떤 컨텐츠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다거나 어디 외국에 나가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그런 어떤 대작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아직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약간 거품이 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오징어 게임도 있었잖아.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추세는 계속 하향 추세예요.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호재성 재료이긴 한데 추세가 일단 하향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려가거나 더 내려가게 되면요 저점 지지 라인대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바로 직전 저점 지지겠죠. 그래서 그 라인대가 18,500원쯤 되네요. 요 라인대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 일단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긴 되는데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콘텐트리 중앙. 콘텐트리 중앙. 요거는 최근에 그 이슈가 좀 되긴 됐었어요.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제작했는데 이게 재밌다, 죽인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수리남이 이제 그 다른 국가한테서 우리 이런 마약 국가 아니야 하고 뭐 좀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해서 뭐 주가 상승률은 그다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잡음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극복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 추이가 지지선을 지나치면서 조금 과매도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이 맞아서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또 반등이 나갔다면 괜찮은데 이게 또 더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부담스럽죠.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또 줄이세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절반 정도 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런 거 아니다. 네, 나는 부담도 없고 그냥 좀 더 지켜볼란다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현재로서는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지지선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네, 불안정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는 또 매수를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매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부터죠. 네, 골든크로스 나오기 전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야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주가를 밀어주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든크로스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상황이 좋아질 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저점 지지가 또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도망치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삼화 네트워크스 볼게요. 네, 삼화 네트워크스. 뭐 이것도 비슷합니다. 네. 특별하게 지금 콘텐츠가 뒤를 이어서 나올 그런 대작 이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반짝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가도 다시 눌려요. 그리고 위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패턴들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패턴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2,500원은 무조건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2,700원, 2,800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 줘야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기대를 걸시면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타나서 뭐 2,200원 아래로 떨어졌다. 2,150원, 2,100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은 작년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요, 저점 지지가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 바로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됐죠.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돌파의 시도가만 있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네, 주가가 단박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더 떨어져서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후퇴했다가 다시 대응점을 찾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도화 엔지니어링, 히림, 한미글로벌 말씀드렸고요. OTT 관련 종목으로는 에이스토리와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삼화 네트워크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따뜻한 이불 밖으로 지금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더 이불 속에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건강하게, 네, 오늘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